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첫 소식부터 류현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곧 복귀를 한다고 하네요. 예,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 이러다가 큰 악재가 아닌가 했는데 네. 예, 다행히도 이제 가벼운 목 쪽에 뭉침 증상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로테이션을 거르고 원래 오늘 등판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0일 동안 IL 인저드 리스트에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고 억지로 꾸역꾸역 던지다 보면은 사실 이 목이 뭉치게 되면 이게 어깨로도 이어지고 팔 이쪽으로도 이어지거든요. 네네. 근육 경련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번 거르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선발인 이 토니 곤솔린 선수가 오늘 대신 등판을 했는데 잘 던졌습니다. 첫 오. 등판임에도 불구하고 6이닝 동안 안타를 2개밖에 안 맞으면서 무실점으로 호투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스플릿 핑거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스플리터 이 공이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로버츠 감독은 이 선수를 계속 선발로 쓸 것인가. 네. 류현진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불펜에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아직 어디에서 쓸지 정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선발일지 불판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불판이요? 불펜. 발음이 약간 불판스러운데. 예. 네네. 예, 그래서 아마 불펜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불펜에서 던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돌아오는 선수가 다른 선발 투수도 아니고 그쵸. 류현진 선수니까 류현진 선수를 빼기는 좀 아깝겠죠. 그래서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예정대로 IL에서 복귀를 한다면은 다음 등판은 12일이 됩니다. 그때 이제 새벽 5시 10분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붙는데 네. 이때 상대 선발 투수가 아마도 SK에서 뛰었던 메릴 켈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네네. 있습니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 영상 수상이 그 이전에 저희가 얘기 나눌 때보다도 더 유력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야, 열심히 그래야 생각하니까. 파니까. 네. 이 맥스 슈어저 선수가 이제 30일에 등부상으로 IL에 올라갔는데 이 류현진 선수랑 다르게 열흘 만에 바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복귀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슈어저 선수는 이닝 소화력에서 류현진 선수를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부상으로 IL에 올라오는 바람에 자신의 장점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사이 영상 레이스에서 좀 멀어진 감이 있고 또 다른 다승에서 앞서고 있던 스트라스버그 선수는 7월에 투수를 수상했거든요. 네. 그 당일날 오늘 이제 애리조나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9실점을 했습니다. 어이고.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평균 자책이 거의 4점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겠군요. 예, 류현진 선수는 1점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예. 2000년대 이후에 평균 자책을 1점대를 기록한 선수가 사이 영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발 투수였던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에 왜 그 선수가 못 받았냐? 네네. 당시에 그 잭 그레인키 선수였는데 경쟁했던 선수인 제이크 아리에타 선수도 똑같이 1점대였어요. 그러니까 1점대면은 무조건 받는다라고 봐도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지 이제 이 평균 자책 1점대라는 게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만 저번 쿠어스필드처럼 삐끗하면은 평균 자책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서 지금의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제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캐릭터상. 예. 그 다른 1점대 현재 평균 자책 투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선발 투수 중에서는 류현진 선수 유일하거든요. 내셔널리그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페이스 흔들림만 없으면은 순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흘 동안 잘 목을 풀고 돌아와서 그렇죠. 또 멋진 피칭 해가지고 사이 영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강정호 선수는 결국에 방출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5일날 우리 시간으로 5일 공식적으로 이제 방출이 확정이 됐어요. 미국 내에서 이제 웨이버를 걸어서 데려갈 수 있는 경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팀도 영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입 의사를 밝힌 팀이 두세 팀 정도 있다는 아마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웨이버를 걸면은 강정호 선수의 현재 연봉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5일 이후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좀 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강정호 선수랑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구단이 지금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 두세 팀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정호 선수 본인의 의사도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에서 좀 더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현지에서 영입 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복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정호 선수를 영입하려는 팀이 어딘지 네. 확률이 높은 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LA 에인절스. 여기 지금 내야수들이 전부 다 부상이에요. 잭 호자트, 토미 라스텔라, 안드레튼 시몬스 주전 선수들인데 다 부상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야수가 좀 필요하고 뉴욕 매치 같은 경우도 주전 이루수인 카노가 부상인데 네. 이 뉴욕 매치의 감독이 현대에서 옛날에 같이 뛰었던 미키 캘러웨이 감독입니다. 옛날에 강정호 선수랑 같이 뛰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도 지금 내야 백업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추신수 선수도 텍사스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텍사스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했고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강정호 선수 방출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야 백업 이번에 다저스에서 영입을 많이 했는데 네그론 선수도 영입했고 했는데 우리도 강정호 영입해봤으면 어땠을까? 지나가는 말로 친구를 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다저스는 그렇게 강정호 선수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이미 이제 내야 백업 영입이 네.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도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징계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좀 꽤 징계가 셀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소급 적용의 문제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소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년 언저리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사실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성기를 1년 동안 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한국 복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의 한 주간 활약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대신에 오승환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삼성에 복귀했죠. 1년 6억의 연봉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 출전 정지 징계가 있어서 연봉도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후반기와 내년 상반기 동안 72경기의 징계를 소화한 다음에 복귀를 하게 될 거고요. 등번호는 기존에 달았던 21번이고 이제 10일 날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에서 이제 삼성 팬들한테 복귀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 네.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31일 날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수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창 찬반이 좀 오가고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사실 이 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계속 자랐거든요. 그리고 아마 별일이 없으면은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예. 좀 이슈가 되는 게 왜냐면은 이 추신수 선수가 딸은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두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변호 아닌 변호를 하자면은 아직 딸 같은 경우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 아직 기간이 남았군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따지면. 그 여성의 경우에는 굳이 포기를 한쪽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 어차피 어느 한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010년도에 이제 추신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선발돼서 금메달을 땄죠. 네. 근데 그 이후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적이 없어요. 예. 본인이 본인이 거부했던 선발을 난색을 표했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당시 병역 면제만 받고 그 이후로 이제 국가대표로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속팀 문제도 있고 네. 메이저리그가 나올 수 있는 대회들이 거의 아니었어요. 뭐 프리미어십도 그렇고 WBC도 그렇고 본인이 참가 의사를 밝힌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구단에서 안 보내주면 못 나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요즘에 정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너무 괘씸죄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적 관련된 이슈는 진짜 예민하죠. 예. 어쨌든 저도 그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네네. 제가 본 기사에서는 댓글들이 대부분은 그냥 뭐 미국에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자랐으니 당연하다 좀 옹호하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저희가 뭔가 정해줄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예.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예, 저도 네. 저는 댓글을 읽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는데. 네,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정현호 PD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슈나 화제의 장면도 되짚어보는 정현호의 핫클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일단 내셔널리그 홈런 레이스가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또 벨린저 선수가 37호 홈런을 쳤는데 보란듯이 옐리치 선수는 2개를 더 쳐서 39호가 됐습니다. 크리스찬 옐리치가 39호로 1위. 그리고 마이크 트라웃이랑 코디 벨린저가 37개. 그리고 이제 뉴욕 매치의 신인왕을 노리고 있는 피트 알론조가 35개. 지금 홈런 레이스가 굉장히 1개, 2개 차이기 때문에 네네. 볼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던 피더슨 선수의 1루 수비 류현진 선수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로버츠 감독이 피더슨은 이제 다시 외야로 돌아간다. 진작 좀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드디어 어쨌든 실험이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1루수 자리는 벨린즈 선수가 복귀하고 맥스 먼시 선수가 가끔 이제 좀 도와주면서 경기를 뛴다고 합니다. 네, 류현진 선수에게는 그래도 좀 이 피더스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이거는 피더스 선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자기한테 그런가요? 맞는 포지션에서 뛰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좋습니다. 또 어떤 선수의 이야기가 메이저리그 팬들의 관심을 모았나요? 역시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일어났던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스턴에서 이제 잭 그레이키 선수를 영입했어요. 요즘에 그 순위 경쟁을 보면은 내셔널리그는 다저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는 휴스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휴스턴에서 이제 잭 그레이키를 영입하면서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승 후보 월드시리즈 우승 영순위가 휴스턴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잭 그레이키 선수도 좋고 벌랜더 선수도 있고 휴스턴이 과연 다저스를 누르고 작년처럼 우승을 할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메이저리그의 요즘 순위는 어떻게 경쟁이 되고 있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저스랑 휴스턴이 제일 앞서 나가는데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또 양키스도 70승 고지를 올리면서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구 1위는 대부분 지구가 다 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만 좀 예외적으로 시카고 컵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밀워키 요 세 팀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팀들이 1위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위 싸움을 보려면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가 제일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야구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정현호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